여름입니다. 장마 시즌이라 비도 많이 오고 해도 강렬한데요. 한국의 여름은 어느덧 동남아의 여름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 여름을 보내고 계신가요? 요즘은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부단히 지금 현재를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생각에서 그치지 않고 현실을 살아내야 한다. 그리고 그러려고 노력해야 한다. 여러분, 애니어그램이라는 성격 유형 분석 테스트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MBTI가 인간을 16개 항목으로 분류해서 설명했다면 애니어그램은 9가지 유형으로 인간을 분류합니다. 그리고 9가지 유형은 또 3가지로 나뉘어요. 사고 중심의 머리형, 감정 중심의 가슴형, 그리고 본능 중심의 장형입니다. 저는 이 중에서 머리형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건이나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가슴이 먼저 반응하거나 본능적으로 몸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사고를 먼저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떤 감정을 느껴야 하지? 그리고 어떤 감정이 옳지? 이렇게 머릿속 생각부터 좀 반응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삶의 전반에서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시시때때로 구상하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 행위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서 소위 MBTI T형하고는 또 다른 분류인 것 같아요. 제가 하는 모든 생각이 논리적이고 척척척 실현 가능한 계획을 짜고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제 생각의 결은 이성적인 생각과 공상, 그 사이 어딘가를 끊임없이 유영하는 형태예요. 기본적으로 생각이 많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모든 것을 실행할 수 없고 또 실행력보다는 사고력이 우선하기 때문에 제 삶의 이슈는 늘 어떻게 행동할까입니다. 어떻게 생각할까는 사실 늘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한테 그렇게 이슈가 되어 본 적은 별로 없고 어떻게 행동하지? 내 생각이 어떻게 행동까지 이어지게 만들지? 이것을 늘 고민하고 실행으로 옮기려고 노력합니다. 바로 구상하는 사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현해내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입니다. 자연스럽게 인풋을 넣는 것보다는 아웃풋이 더 중요하고 굳이 경중을 따지자면 아웃풋이 더 중요하다고 느끼는 거죠. 왜냐하면 현 시대는 더 이상 인풋이 부족한 시대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딜 가나 책에서나 온라인에서나 SNS에서나 정보와 인사이트들이 넘쳐나죠. 그리고 저의 성향상 어디서든 또 인사이트를 잘 발견하는 편이에요. 자연물에서든 어떠한 상황과 사소한 것에서든 저는 인사이트를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거기에 더해 여러 가지 생각을 섞어보면서 사고를 확장시키는 것도 자연스럽게 좀 되는 편이에요. 하지만 아웃풋을 내는 것, 몸과 발을 부지런히 움직이는 것은 저의 태생과는 먼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잘하는 사람을 존경하고 저 역시 그렇게 되기 위해서, 행동하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노력을 합니다. 구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구현해내는 일, 아웃풋을 내는 일을 태생적으로 잘하지 못하던 제가 이에 대한 힌트를 어디서 얻었는지 아세요? 제가 아이를 키우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육아입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것은 한시도 눈을 뗄 수 없고 또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들을 맞춰줘야 하고 헌신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거든요. 특히 아이가 어릴수록 그래요. 아이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부모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아이가 몸과 마음이 건강한 인격체로 자랄 수 있어요. 그래서 휴대폰을 끄고 책을 덮어두고 아이가 놀자고 하는 모래놀이와 자전거 연습, 물놀이를 같이 하다 보면 저는 그 순간을 오롯이 살고 있더라고요. 상상 속 모험이 아니고 언젠가 이루어야 할 꿈에 대한 투지가 아닌 그냥 그 순간을 살아내는 경험을 아이를 키우면서 하게 됩니다. 육아 진짜 힘들어요. 말도 못하게 고생이고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간절해집니다.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 그 순간은 꽤나 고통스럽지만
시간이 지나서 곰곰이 생각해보면 항상 지금, 현재의 순간을 살았기 때문에 후회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돌이켜보면 연애를 할 때도 앞뒤 재고 계산하는 연애보다는 정말 계산 없이, 생각 없이, 이해타산 없이 뜨겁게 사랑했던 연애가 가장 기억에 남고 깊이 각인되는 것처럼요. 여행을 가는 것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선사하는 이유도 여행은 정말 그 순간을 살게 하잖아요. 평소에는 입어볼까 말까 고민만 했던 비치웨어를 과감하게 입어보고, 또 평소에는 비싸서 망설이던 오마카세나 모든 회도 망설이지 않고 먹어보고, 여행하는 동안에는 우리가 소비하고 경험하는 것에 인색해지지 않고 바로바로 실천합니다. 그러면서 느낀 오감과 사유, 현상들을 즉각적으로 누리죠. 내일의 기회가 없으니 오늘 이 순간 하고 싶은 것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행은 뒤돌아봐도 기억에 남는 것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 여름의 한가운데서 알베르 카뮈의 여름 결혼을 읽었습니다. 이 책은 카뮈의 철학적 에세이인데요. 여러 해에 걸쳐 쓴 에세이를 끌어모은 것이라 시절마다 카뮈의 글쓰기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공통적으로 보이는 어떤 가치관이 분명히 있었어요. 개인적으로는 170페이지에서 모든 내용을 관통하는 한 단락을 발견했습니다. 인상 깊었던 문장을 읽어드려 볼게요. 카뮈가 바다 앞에서 이런 사유를 했습니다. 그렇게 나는 오래도록 방치하면 존재가 말라붙게 될 두 가지 갈증을 해소했다. 두 가지 갈증이란 바로 사랑하는 것과 찬탄하는 것. 사랑받지 못하는 것은 그저 불운일 뿐이나 사랑하지 않는 것은 불행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 모두는 이 불행 때문에 죽어간다. 피와 증오가 심장을 야위게 하기 때문이다. 정의를 오래도록 요구하다 보면 정작 정의를 탄생시킨 사랑이 소진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아우성 속에서 사랑은 불가능하고 정의는 미흡하다. 바로 그 때문에 유럽이 낮을 증오하고 오직 불의와 불의를 대립시킬 줄만 아는 것이다. 정의가 말라 비틀어져서 내용물인 과육은 씁쓸하고 말라붙었는데 껍질만 탐스러운 오렌지가 되지 않도록 하려면 내면의 신선함과 기쁨의 샘을 원형 그대로 간직해야 하고 불의에서 도망친 낫을 사랑해야 하며 그렇게 쟁취한 빛을 무기삼아 다시 투쟁해야 한다는 것을 나는 티파사에서 거듭 발견했다. 그리고 이 단락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겨울 한가운데서 마침내 내 안에 보이지 않는 여름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책에서 카뮈는 시절의 여름마다 내내 자신이 속한 현재에서 바다와 돌과 태양과 사람들을 보며 여러 사유를 합니다. 아주 예전에 이방인을 읽은 적이 있는데 그때 카뮈는 건조하고 냉소적인 겨울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에세이에서 만난 카뮈는 너무도 뜨겁게 사랑하고 강렬하게 통찰하는 여름의 사람인 겁니다. 여름, 겨울에 대한 책의 이야기를 더 이어나가기 전에 알아두면 좋을 시대적 배경과 지리적 배경, 그리고 카뮈의 가정 환경을 살펴봤습니다. 이걸 알면 이 책을 이해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되더라고요. 좋은 배경 지식이 되어줍니다. 먼저 카뮈는 북아프리카의 알제리에서 태어났어요. 제가 예전에 유럽 여행을 가본 적이 있는데 특히 남유럽 쪽은 유럽 문화와 이슬람 문화 그리고 아프리카 문화가 섞여서 다채로운 분위기를 자아내더라고요. 제가 알제리를 가본 적은 없지만 알제리 역시 아프리카로서 북쪽으로는 유럽이 위치하고 인근에 이슬람 문화권이 있는 아프리카라서 다양한 문화들이 혼재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또한 바닷가 도시는 여러 문명이 오고 가기 때문에 더욱더 융합될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의 부산이나 중국의 상하이, 스페인이 그랬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알제리에도 다양한 문화들이 오가는 가운데 카미가 나고 자랐을 거예요. 당시 알제리는 프랑스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럽인 지배층들이 알제리에도 많이 거주했습니다. 카뮈 역시 프랑스인이었어요.
그런데 카뮈의 가족은 최하층 노동계급 가정이었기 때문에 프랑스인임에도 불구하고 넉넉하지 않은 가정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카뮈는 가난이라는 결핍이 주는 축복을 얻으며 풍요롭게 펼쳐진 알제의 자연 환경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웁니다. 카뮈이 살아생전에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합니다. 카뮈는 지식인으로서 사람이 죽고 폐허가 되는 도시들을 보며 생각을 발전시켜 나갔을 거예요. 그 기록이 책에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그럼에도 카뮈는 현재에 존재하고 현재를 사랑하기로 결정합니다. 가난과 전쟁, 그리고 생각하는 힘, 이것들이 모여서 카뮈를 하늘에 둥둥 떠다니는 이상적이기만 한 사람이 아니라 현실에 발붙이고 글로써 투쟁하는 사람이 되게 했을 거예요. 제가 근래에 인풋보다 아웃풋을 내는 사람, 그리고 구상하는 것보다 구현하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고민들이 있다고 서두에 나누었죠. 그 고민에 대한 해답을 이 책을 통해 힌트를 얻었습니다. 제가 이른 결론은 생명력이 있는 모든 것, 아이들과 자연을 가까이 하고 살아가는 인생을 선택할 것, 그리하여 계절이 바뀌고 해가 뜨고 지는 것을 생생하게 감각하며 살 것, 이것입니다. 아이를 키우면 아침 일찍 일어나고 해가 지면 자는 단순하고 반복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은 좀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사색하고 싶은데, 앉아서 사부작 글 쓰고 싶은데 그럴 시간 존재하지 않고요. 무조건 몸을 일으켜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럴 때 부단히 현재를 살아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사랑하고 찬탄할 것. 카미가 사랑받지 못하는 것은 그저 불운일 뿐이나 사랑하지 않는 것은 불행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던 것처럼 이 맹렬한 고생과 고통의 시간을 기꺼이 사랑함으로써 불행을 헤쳐나가고자 합니다. 확실히 사랑을 하면 느낌의 세계에서 사는 게 아니라 행동의 세계에 살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기 위해 몸을 일으켜 집 밖으로 나가고 사랑하는 이들을 먹이기 위해 장을 보고 요리를 하는 것처럼요. 특별한 해답을 바라고 있던 저에게 다가온 진리는 꽤 단순하고 명징했습니다. 사랑하고 찬탄할 것. 그러다 보면 저도 더욱더 행동하는 사람으로 변화하겠죠. 제가 이렇게 여러분께 언어로 다가가는 것도 제가 얻은 인사이트를 나누고 싶어서 행동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의 유튜브 영상이 누군가에게 닿아서 하루의 위로, 한날의 미세한 나침판이 되어줄 수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오늘,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있나? 사랑하고 찬탄한 적은 언제인가? 사유하고 행동하는 여름 되시길 바라며 무엇보다 과거에 머무는 게 아니라 미래를 먼저 가서 사는 게 아니라 부단히 현재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